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자 급락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2%로 예측치인 8.1%보다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0.4%로 발표가 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또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역시 전년과 전월 대비 높은 6.6% 그리고 0.6%를 기록했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2만 8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던 미국의 9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지표 공개와 동시에 선물 지수가 크게 빠졌는데요. 이 증시가 깊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또 선물 시장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죠.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만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기다리던 CPI가 발표됐네요. 예. 사실상 오늘이 FOMC 회의죠. 그렇죠.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자.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나온 거고. 예. 먼저 보는 FOMC 회의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발표 직전과 이제 전후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조금 오늘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무슨 이슈냐면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최종 금리가 6%대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상안이. 이제 6%까지 높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은 예.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 CPI 발표로. 예.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 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전략 이 부분까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좀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D-Day가 밝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9월 CPI 지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꼼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9월 CPI가 8.2%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제금리가 4%대를 돌파하며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일은 고물가 속 수요 전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페드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에 달러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31% 내린 1,5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49% 내린 1,6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63% 빠진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1% 내린 0.97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6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했던 나스닥, 오늘도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 미국 9월 CPI가 전월 대비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또 다시 한번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처럼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관망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에요. 네. 네, 오늘 조금 제가 좀 센 멘트를 많이 던지겠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차트가 추가 매도가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차트가 단발성으로 발표 직후에 수직 하락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무섭게 떨어졌죠. 이 자리죠. 네, 발표할 때가. 지금은 어떤 시장에 대한 하방을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재그리는지 좀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확률적인 도표에 대한 부분으로는 매도를 봐야 돼요. 매도를. 근데 지금 그 하락 낙폭을 갭을 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없어 보입니다. 냉정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한 번 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는 안 나오고 좀 기다려보자 입장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스팬 하단에 대한 틱 차트 위치 값에서 밀려야 되거든요. 이게 밀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지향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톡에도 그냥 일단은 관망하세요라고 했어요.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트가 이제 조정적으로 지금 이제 1500 레벨링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00 레벨링까지 반등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반발 매수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판단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 시간 20, 30으로. 오늘 만약에 종가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이 새벽장에 이 구간대에서 마무리된다면 내일 코스피 시장은 안 좋게 출발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제가 조금 느낌이 지금 일단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CPI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 1700 레벨링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매도를 보되 1700 레벨링까지 기다려보고 스팬 이탈이 다시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매도 대응해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차트에 대한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파동에 대한 고점 위치값을 분별력을 내리기가 단기 수급 22시 30분에 나온 이 파동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예측하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일목균형표로 분석할 수밖에 없고 내려가는 스팬 이탈에 대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일단 이게 초점이에요. 첫 번째. 자, 저 오늘 근데 우리가 CPI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오늘은 매수는 안 돼요. 네. 매수는 볼 수는 없는 판단이고 보더라도 매도를 봐야 되는 판단인데 이제 파동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지금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CPI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원 CPI랑 이제 일반 CPI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표가. 그죠? 우리는 지금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게 사실 좀 근원 CPI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일반 CPI는 지난달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졌는데 시장 왜 이럴까? 에너지는 안 본다 이겁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에너지는 오펙이 껴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물가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우리가 물가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안정됐나? 네. 이걸 보는 이유인데 그렇죠. 오펙이 껴있으면 그 분별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CPI는 빼자 이겁니다. 시장에서 나온 얘기도 근원 CPI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 맞춰서 하는데 제가 일단 화요일 날 얘기를 드렸었던 거는 높게 나올 거예요라고 가능성을 열었어요. 네. 높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정말 높게 나왔네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매일 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우리가 매일 보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서울경제에서만 얘기 드렸었던 게 예. 이제 주거비, 모기지 금리를 계속 체크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알 수 있다. 네. 근데 모기지 금리를 보아하니 지금 가장 해외에서 보고 있는 인기 많은 차트 중에 상위권에 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CPI를 먼저 보기 위해서죠. 예. 선제적으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표가 되나 보네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CPI 상황에서 그게 드러났던 거고 네.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신세계를 시청하셨던 분들이. 네. 보니까 이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시고 또 외신의 전문가들도 주거비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 우리는 우리 이제 한국에 산다고 해갖고 네. 사실 뒤떨어지진 않아요. 그 속도 자체가 똑같이 체크할 수 있어요. 네. 여건이. 근데 이게 뭔지만 알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모기지 금리를 보는데 지금 많이 제가 올랐네요. 네, 최근에 이제 주거비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게 CPI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암시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오늘 명백히 결과는-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여지없이 그게 드러난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하방세로 꺾여야지 CPI가 안정이 될 거다라는 평가가 대두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체크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CPI가 나온 건 나온 거고 과연 최종금리는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을까 여기가 포커스죠 사실상.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최종 금리에 대한 상당 고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상당 고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염두되는 부분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PPT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던 미국의 9월 CPI 발표됐고 또 오늘 사실 고용 지표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일 나왔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예측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CPI 분석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1시 30분이었죠. 불과 1시간 반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건 과연 연준이 언제까지 긴축을 할 건가에 대한 예. 태도잖아요. 이 CPI 그렇죠. 발표 이후 시장이 바라보는 최종 금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사실 연준은 크게 신뢰성이 없어요. 음. 사실 엊그제 찰스 에반스가 4.5%를 상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미 없는 말 같아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4.5% 이상 오를 거는 이미 다 시장에서 보고 있던 관점이었는데 그렇죠. 그 사람 한마디 뭐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봤자 어떤 영향권이 없는 거죠. 근데 CPI 전후 발표치를 그래서 우리가 최종금리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게 곧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종금리에 대한 확률이 더 올라갔다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올라간다면 시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상황이. 근데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태도는 최종금리에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페드의 관점이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고는 다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시장이에요. 지금 현 상황. 근데 문제가 이제 내년 5월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5월 기준으로 좀 보는데 5.25%가 지금 20%가 증가했어요. 발표 직후에. 불과 이제 1시간 전후죠. 예. 지금 5.25%가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20%가 증가했어요. 뭐 내일 더 늘어나겠죠. 그럼 시장에 대한 관점이 점점 이제 포커스가 5.25에서 5.5%로 최종금리가 시장 반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이 증가세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증가세를. 자, 6월 한번 볼게요. 자, 6월 봤는데 지금 6월 또한 20%가 증가된 상황이에요. 예, 근데 5.5%가 증가한 게 보이죠, 6월부터는. 여러분들. 예, 5.5%가 이제는 최종금리로 거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선 5.25가 최종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었고 5.5%가 또 제의가 됐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아주 미세한 확률이지만 6%가 나왔네요. 와, 6%요? 네, 0.6% 나왔어요. 0.6%. 어제 전일까지는 사실 이 확률이 아예 없었는데 오늘 발표 이후에
근데 계속 높아지네요. 그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최종 금리가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단이. 원래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4.75였는데 상단이 계속 깨지면서 확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정으로 일단 딱 꽂혀야 되거든요. 네. 안 꽂히는 거예요. 시장이 추가 반영을 계속적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평가가 대두적인 거고. 그럼 10,000포인트도 깰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게 시장의 관점인 거죠. 9,000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깨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지금 이거 두 가지예요. 모기지 금리로 물가가 잡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최종 금리가 두들기고 이제는 멈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시장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최종 금리 상당 고정이 나와야지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옵니다. 회장님 어디까지 떨어져요? 예. 뭐 나스닥은 열려 있는 건 9,000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상승 기대감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 드렸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최종금리 상단 고정과 연준 피봇. 고정만 들어가면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피봇이 연준에서 이제 되돌리는 형태 몇 년도부터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태 자체가 나오면 2차 파동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예요? 현재 딱 10월 13일 기준으로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나와요. 지금. 하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더 추가적인 하락을 상황이. 4.75에서 사실 금리 상단에 대한 고정을 좀 어떤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지금은 깨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00포인트 이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자, 화면 내리고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 주거비 그 항목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최종 금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다 거기 보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어쩔 수 그런데 없는 이제 거예요. 이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증시의 하락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이게 고정이 안 되면요. 네. 이제 올라가는 어떤 궤도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계속 현금화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왜 돈은 없으니까. 네. 굉장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그렇죠. 좀 안전자산으로 시선이 쏠리겠네요. 아니, 안전자산도 안 해요. 안전자산으로도 네, 가지 안 해요. 않는다.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 투심이 채권시장. 완전 얼어붙게 되네요. 그죠. 왜냐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형태가 다양한데 예. 지금 금은 상승 전환을 좀 이루기가 힘들다. 예. 오히려 채권 시장에 좀 수급이 쏠려요. 돈에 대한 형태가. 네. 근데 저는 국채에 관련해서는 좀 불안정한 게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문제가 한 번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고 지금 예치금에 대한 형태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긴 하죠. 오히려. 그렇군요. 네, 단순히 이제 돈을 지금은 보관하는 정말 게 현금이 좀 네.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간단한 개념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앞으로도 연출이 되는 이게 나온다면은 네. 제일 빨리 팔기 쉬운 거는 사실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인 거고 상황이 부동산은 이제 좀 나오잖아요. 한 두세 달 전부터 원래 1년 뒤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네.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 고정이 나올 때까지는 주식시장 얼어붙은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부활시키긴 힘들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고정이 됐다, 확인됐다. 야, 이제 시작이야. 그럼 이제 이 인사들의 입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최종 금리 고정과 관련해서 시그널을 보려면. 네,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죠. 네. 확실히.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점이 한 1, 2개월은 멈췄다라는 이게 딱 관점 자체가 필요해요. 네. 좀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드러나는데 예. 제가 왜냐면은 이 이탈이 지금 안 나왔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네요. 1차적으로. 예. 반발 매수가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형태 자체를 지금 좀 지켜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낫습니다. 왜냐? 보통 이제 긴급한 이런 파동 형태가 차트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이 어떤 채널 링에 대한 구조 자체 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는 고점 포인트를 찾는 과정 자체가 예. 일목균형표에서 하단 이탈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 관점 자체가 필요해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은. 그래서 지금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왜냐면은 잠시만요. 노란톡에서 갑작스럽게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예. 반발 매수 들어 되돌림 준다고 한번 되돌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 직전에 무료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시그널에서는 사실 반발 매수세를 이렇게 들이대기 때문에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 한 번은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 그때 대응하면 돼요.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맙시다. 일단은 일목균형표 300T 차트상 이탈이 좀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재대응이 가능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지금 막 이거 간지러울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네. 12시 넘어간 다음부터 해야 돼요. 12시 넘어간 다음부터 보니까. 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파동은 냉정하게 이건 못 먹어요. 네. 이건 먹을 수가 없는 파동이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좀 미증시에 대한 어떤 마감이 어떻게 되나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 저도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좀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확률 도표에서 사실 지난번 이제 우리가 봐왔던 이제 잭슨 홀웨이라든가 이런 자리만큼에 대한 좀 최종 금리에 대한 확률 변경은 아니에요. 오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마감이 돼 생각보다는 막 이제 원웨이 하락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나스닥이. 아시겠죠? 오늘 나스닥이 원웨이 하락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파동 국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시그널이 우하방으로 꽂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방향성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꽂고 있거든요. 이건 하락을 더 시그널을 준다는 포인트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매도를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더 추가적으로 보기 위하고 안전하게 좀 보려면은 10,000포인트는 한 번은 상위가 최근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추가 매도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제일 걱정인 거는 최종 금리에 대한 고정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이 상승 전환을 지금 당장은 이루기가 힘들다. 만약에 오더라도 그냥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형아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증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도 굉장히 좀 흐름은 좋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어제도 이제 빅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최종 금리를 언급을 했어요. 예. 3.5%.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3.5%는. 물가가 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네. 한국이 좀 올릴 수 있는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는 제한적일 것이다. 예.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설정을 못 하는 거고 한국은 좀 설정을 어느 정도 하는 거고 네. 상황이 이 정도 차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좀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은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체력보다는 사실 이제 패드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형태가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미국에 대한 어떤 형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지.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대한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어제도 이주열 총재가 말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미국처럼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장 상황 여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발언은 이미 예상이 충분히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제한적인 상승이 한국 증시는 이제 한국은행을 보일 것이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3%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달에 사실 저는 코스피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달이요. 근데 그 희망마저 지금 버리고 있어요. 냉정하게. 음.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진입을 하는 마지막 수익을 내는 마지막이 아니라 탈출을 할 수 있는 네. 마지막 루트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평가를 했었는데 힘들어지네요. 냉정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코스피에 대한 상승 조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미증시가 상승을 해야 되고 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스프레드가 좀 축소됐는데 네.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네. 바와 같이. 사실 이번에 어제 12일자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잖아요. 원래 이제 전날 같은 경우 2.5%였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 차이가 났다가 지금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줄어들었거든요. 25. 이게 찬스란 말이에요, 사실. 네. 10월 한 달이. 왜냐? 11월에 미국이 75 bp 올려버리면은 또 다시 11월에 벌어지네요. 이거 100bp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이제 단 하루 만에 또다시 이렇게 또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기대감마저 저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미증시가 상승 조건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나오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에 대한 어떤 코스피 조정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냉정하게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2,000선 깨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쉬워요. 조건이 너무 쉬워요. 지금 상황이. 예. 사실 이제 화요일에도 2,000선 붕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역시나 좀 오늘 이런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좀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사실 화제는 네. CPI도 있겠지만 예, 주식으로 따지면 신라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강한가를 가더라고요. 그죠? 의아하죠. 네. 왜 갔을까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할 먹거리를 찾자 나서다 보니까 거기에 쏠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예, 수급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이슈성에 의해서밖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이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아예 돈이. 좀 굉장히 좀 이상적인 지금 이상적인 상황 지금 환경이 그래요. 예, 뭐 그러면 앞으로 뭐 신라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는 저는 아니거든요. 예. 단발성 완전히 돌 데가 없으니까 돈이 네, 완전히. 그래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돈은 있잖아요. 예, 수급은 계속 도니까. 그렇죠. 이탈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돈이 돌 구간이 없으니까 거래 재개 뜨면서 이제 상한가를 나타내는. 저는 그래서 그 그림 자체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내용적인 측면으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금리가 아까도 최종 금리가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보시면은 6%대까지 나오는데 6%대까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스프레드가 원래 최대폭이 150이었는데 200폭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200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외인들 입장에선 정말 매력을 떠나서 쳐다도 안 보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냉정하게 외인들 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화면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스프레드가 재차 코스피 시장에서 축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한국이 금리 올릴
일은 거의 적고 확률적으로. 네. 미국이 그냥 금리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언제 내리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그죠. 언제 내리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현 네. 상황에서. 지금 뭐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올리냐는 보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자, 언제까지 올리냐가 결국은 주식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보는 주식을 안 보는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적인 현금을 유지하는 정책 자체로. 자, 근데 지금 확률 도표상 본다면은 네. 내년 7월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관점 자체는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럼 내년 2분기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관점이 나와요.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현실적으로. 내년 2분기까지는 시장이 어쨌든 2,200이 됐든 2,000을 다시 깨고 내려갔든 올라갔든 수급 자체가 이게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 어떤 상승에 대한 조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사실 저도 추가 스텝에 대한 여지 자체는 올해 초에는 측정을 전혀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평가를 대두는 했었지만은 미국 쪽에서 추가 스탯을 보니까 다른 외국 이제 ECB 뭐 이제 BOE 뭐 한국은행 다 포함해 갖고 전 세계가 이제 긴축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죽했으면은 ECB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겠어요. 긴축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프레드에 대한 축소 자체가 확실히 드러나는 시기 자체가 기약이 없다. 아직까지는. 내년 2분기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네요. 예. 뭐 3월에는 이제 5%, 내년 5월에는 5.25%, 이 정도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이 정도는 염두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상승 요소 자체는 재료는 거의 소멸됐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슈성에 의한 어떤 단기 종목만 상승을 좀 이루겠죠. 오늘 신라젠 같이. 예,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예, 지치실 거예요. 이제 힘들고. 예. 저도 사실 이제 이번 달 10월 이제 강연회를 처음 했잖아요. 4년 만에. 4년 만에. 여기 서경에서든 노란톡에서든 강연회에서든 제일 많이 한 말은 제발이래였어요. 두 글자 딱. 제발. 손만 딱 묶고 계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그 관점 자체가 또 계속 열릴 테니까. 근데 그거를 묶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될 거예요. 기회가 오니까. 네. 지금 채권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얻기 위함이겠죠. 예치금이랑 형태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벌써 27분이네요. 네.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고 안전망 장치가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갈고 닦은 무기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제일 나이스한 판단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 보시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겠죠.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면 남들은 다 가만히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남들의 자산은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현금만 갖고 있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확실하게.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란. 근데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는
한 글자가 추가가 돼요.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죠. 근데 보존이란 말도 포함이 돼요. 보존. 그대로 유지하는. 지금 상황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뭘 하겠다. 사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네. 예전에 이제 주식 붐이 일었을 때 유동성장으로 주식을 한 번도 안 보던 친구가 여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너는 대체 왜 한 거냐? 그러니까 남들이 하길래 그땐 사실 정말 너도 나도 뭐 다 들어가면 돈 어떤 벌었다고 유행처럼, 하니까. 유행처럼. 네, 주식을 네.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네. 예,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친구도 있고 예. 더 친한 친구는 제가 최근에 또 만났던 새로운 친구는 누구냐면 네. S대예요. S대. 예. 우리나라 탑으로 꼽히는 네. 그 친구도 손실이 났어요. 예. 예. 사실 정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위기를 보고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냉철하게 지금 어떤지 서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길러야 됩니다. 예. 이거예요. 왜냐면은 팬데믹이 딱 발생하고 연준에서 딱 이제 양쪽 하나 합니다. 제로금리 합니다. 채권 매입을 할 겁니다. 방대한 규모로 할 겁니다라는 신호에서 그때 시작을 했어야지 적절한 투자는 됐을 거예요. 예. 저도 신세계에서 2020년도에는 사실 뭐 이제 앵커님과 계속 해왔지만 21년도도 포함이고 네. 21년도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21년도에는 지금 와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 말에 집중을 해주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제 돈이 막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시장이 제 말은 안 들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돈 풀 때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이 냉정한 시장에서는. 네. 어쨌든 신고점 갱신합니다. 왜냐 연준이 멈춰야죠. 멈추질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21년도에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금리 그쵸.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겠구나. 예. 이 양적 완화로 인한 상승에 대한 추세가. 근데 여기까지 하락했던 건 추가 스탯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냉정하게. 네. 정말 발빠르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사실 그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주셨고. 근데 저는 원래 2016년도 모멘텀을 보자면은 네. 원래 정상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라면 정상적인 예. 궤도라면은 5월부터는 인상이 나왔어야 돼요. 상승이. 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추가 스탯을 뿜기 시작한 거죠. 물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란통에는 이게 각종 썰들이 많아요. 이거 미국이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배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물가가 지금 1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네. 2020년도 8월이죠. 2020년도 8월에 이제 매년 8월에 잭슨 홀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평균 물가 목표제를 탁 도입을 했는데 왜 얘네가 이걸 할까?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굳이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암암리에 오르더라도 나는 돈을 뿌릴 거야 라는 이 정책 자체가 지금 여기서 엄청난 파급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정책 하나가. 굳이 안 했어도 됐는데 요거는 의심이 가요. 사실. 이 이상으로 어떤 썰이라든가 그거 자체는 제가 배제를 하는데 파급 효과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열리는 구간이 9,000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은 그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열리는 상황이 오늘 CPI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9,000선까지는 뭐 열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파동을 만들겠죠. 좀 차트 보면은 잠시만요. 선이 좀 많이 두껍네요.
네, 나스닥이 사실 장 초반에는 3%대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은 그래도 1% 후반까지 조금은 낙폭을 줄인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파동으로 보자면 어떠한 차트 형태랑 가장 유사합니까라고 했을 때 네. 올해 2월, 4월에 대한 형태랑 가장 유사합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월, 올 4월. 초네요. 네, 요 형태, 요 형태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11,500짜리를 찍지만은 다시 재하락하는 구간이 또 한 번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많이 열리네요. 네. 지금 왜 이러한 형태가 계속 나오냐면은 최종금리에 대한 열림, 계속 열림입니다. 2016년도 제가 강연회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도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16년도에도. 근데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죠. 시장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꾸준히 우상향했네요. 네. 그때도 금리 똑같이 올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때는 아예 네. 금리를 올릴 때부터 최종금리를 받고 시작했어요. 2.5% 내외. 그리고 실제로 2.5% 내외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린 거예요. 약속을 지켰네요. 계획성대로 간 거죠. 예. 냉정하게. 근데 지금은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죠. 무슨 계획이 있어요? 냉정하게. 계획 없어요. 안 잡히면 올리는 거야. 네. 똑같은. 근데 이게요, 멈추냐? 아직까지는 안 멈춰 있다 이거예요. 음. 그게 시장 하락에 대한 요인이죠. 네. 냉정하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불확실성 때문이네요. 불확실성이죠. 뭐 현금이 계속 필요한 시즌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예적금이 4%대가 나오는 거. 야,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늘 뉴스에서도 예적금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얼마나. 근데 정말 이게 그거 관련해서 좀 투자 팁을 살짝 준다면은 예. 최대한 장기간짜리로 한번 해보세요. 예. 기간을 가장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고. 왜냐면 내년에 만약에 금융 위기가 오게 된다면은 예. 이게 정말 최고의 상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 또 굉장히 오늘 또 중요한 그러면 말씀을 은행도 어떻게 주셨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버린 이상. 맞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세요. 한 2년짜리 한번 왜냐면 나는 주식 말고는 안 해. 네. 나는 하방 베팅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지 않고 예. 좀 그거 할래 이러면 웬만하면 널리지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딱 해버리면요. 만약 내년에 금융위기 오잖아요. 네. 그럼 이건 진짜 최고의 상품이 돼요. 안전한 또 그 아니 그때 피난처가 될수 4%대 있네요. 어디 있어요? 완전 예. 그때 또 제로금리 또 갈 텐데 만약 그런 그렇군요.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찬스를 찾을 수 있는 국면이 새로 생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네, 염두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이. 저는 금융이 재밌어요. 사실. 네. 뭐 이런 어떤 적응에 대한 기간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뿐더러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 재밌어요. 저는 요새는 좀 느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요새 조금 짜릿해요. 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올 것 같아요. 짜릿해요. 근데 이거를 연초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걸 미리 예상을 안 했다면 사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런 형태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안 나올까요? 또 나오겠죠. 예. 2008년에 나왔던 게 지금 또 나오는 거고 또 금융위기가 또 열린다면은 똑같은 상황이 전제가 될 거예요. 다만 형태만 바꿔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만 바꿔서.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정말 간단하게만 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냐? 돈을 뿌리는 거야? 거두는 거야?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그만이에요. 상황이. 평균 물가 목표제? 뭐 복잡한 거 알 거 없어요. 돈 뿌리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이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최종금리 올리는 거요. 예? 거두는 거예요. 더 세게. 정책이란 게 가이던스 폐지? 예, 거두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만이에요. 정책은. 이 형태 자체가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인 거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뭘 할지 이 여부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예. 뭐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신세계를 통해서 지켜보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계속 이제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과정이 아직도
ing 중이다. 그럼 이러한 형태 내에서는 시장 수급이 개선에 대한 여지가 전혀 측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네, 당일 또 미국의 9월 CPI 지수 발표가 됨에 따라서 시장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최종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불안감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투자 팁을 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또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9월 CPI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뒤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 넘어서 뛰어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3.97% 선에서 숨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113선에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이 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도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또 실시간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투자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EA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함에 따라서 수요 우려가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90달러 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8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 1번은 네. 오펙 감사는 재료 소멸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수요에 대한 측정은 장기 전망 밸류거든요. 네. 유가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9달러에서 매도 한번 보세요. 89달러. 89. 80 지금 7인데 단기 어떤 반등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구간대거든요. 그때 한번 매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채널링이 좀 이쁘게 나와요. 네, 이쁘게. 네. 유가는 이거 관련해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단을 깨고 93달러 상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펙에서 센세이션한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 여지 자체는 지금 당장 측정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89달러 매도 이 자리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주식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팬데믹 통하고 긴축 통하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라는 개념은 확실히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리고 수거하고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엄청난 큰 타격하고 영향을 줘요. 시장이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을 때 냉정하게 실적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네, 지난 2년 2020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년 반이라고 칭할게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2년 반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시장에 대한 형태에서 기업 실적 자체는 의미가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기업이 실적을 잘 내서 적정한 상황에서 주가가 끌어올리고 떨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돈에 대한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이 커요.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인 거고. 저는 이때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실적은 무관하다 이거예요. 어떤 이슈성에 의한 장기 흐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메타버스, 2차 전지.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돈 수거하니까 끝나잖아요. 그죠?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이 정도가 공부가 될지, 이 정도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환경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또 올지 의문일 정도예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왔던 과정 자체를
한번 읊어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